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위중교사 선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상심도 크시고 걱정도 많으시죠? 제가 좀 배경이나 상황을 설명드리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항소심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법 상식에 좀 어긋나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많은 법조인들이 이 녹음 파일을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이거는 확실히 유죄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조차도 이거는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이거를 현재 재판부는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느낀 나머지 엄청 기교적인 판결을 한 거예요. 위증도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 기억 안 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러면 위증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위증의 내용도 김진성 씨에 대해서 유죄를 다 선고하면서도 이거는 한마디 한마디 요건 유죄, 요건 무죄, 요건 유죄 그런 식으로 가렸고요. 또 위증교사 행위도 이 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고 이 말은 어떻게 했고 이 말에 대해서는 위증이긴 한데 위증을 시킨 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이게 법은 상식이거든요. 판결문이 일단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그 김문기 씨를 골프 쳐서 알았는데 그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모르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허위 인식이라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위증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뭔가 판결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것은 통상의 증언 요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재판받는 피고인들은 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을 보면 도저히 통상의 재판받는 피고인이 이런 걸 하면은 재판부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몰래 재판받는 피고인이 증인을 몰래 접촉했죠. 그리고 증인은 기억 안 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심지어 그 현장에 없어서 선거 캠프에 나와 있어서 더 이상은 그 현장에 김병량 씨 옆에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들은 걸로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해서 위증도 종용했어요. 더더군다나 결정적으로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냈잖아요. 텔레그램 보낸 거는 본인들도 찝찝했던 겁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그냥 증언하면 되는데 18년 전, 20년 전 일이니까 저는 이 일이 없었던 일을 지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18년 전, 20년 전 일이면 기억 못합니다. 남의 일이잖아요. 기억 못하는 것을 억지로 기억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재판에서 변호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변론 여지서를 보낸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김진선 씨는 한번 위증하기 싫어서 한번 재판정에 안 나갔어요. 또 꼭 중간에 사람 넣어서 꼭 나오라고도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심지어 위증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만든 질문을 먼저 준 거예요. 면접으로 따지면 미리 시험지를 빼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대로 그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고요. 이 김진선 씨가 인간적인 고뇌는 있었는데 재판부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증을 했습니다. 저는 위증이 유죄 나는데 위증교사가 무죄 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위증한 사람이 왜 위증교사도 안 받았는데 왜 위증을 하겠습니까? 남의 재판에서. 그러면 위증교사한 이재명 대표가는 위증교사할 의도가 없는데 이 김진선 씨가 그 의도를 착각해서 위증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착각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아니 이재명 씨가 전화해서 이재명 그 관련된 내용들을 실컷 얘기하고 본인이 증언할 방향을 제시하고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내서 압박을 했으니 이거를 위증을 하는 것이 그냥 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 판결이 기초가 돼버리면요, 이제 정말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 다 엉망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거든요. 권력자잖아요. 권력자가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업의 혹은 어떤 기업의 대표이사가 재판을 받는다고 칩시다. 거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 직원들 만나가지고 혹은 전화로 자기 변론 요지서 보여주고 이거 기억나는 대로 해줘라는 말은 하지만 변론 요지서 딱딱 보여주면서 증언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 분탕질 쳐서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 이거를 허용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심은 판결이 들쑥날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소심 입장에서는 유사 사안에서 이 유죄난 케이스가 많은 것도 다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모였을 때 왜 일반 국민은 유죄고 이재명 대표만 무죄여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위증교사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히 당선 무효형에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너무 지나친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원래 이건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선거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통상의 위증사건,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판결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막상 유죄가 되면은 무조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형도 선고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이 당선 무효형으로 인해서 대선까지 못 나오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좀 쪼그라들었다라고 할까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재판부 판결은 어느 경우에도 존중한다는 말로 시작하지만 저는 이 판결은 상식적으로 수긍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항소심으로 갔을 때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게 무죄가 맞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제발 재판 끄는 거 하지 마십시오. 재판 끌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다 항소심까지 간다라고 하면 저는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확신하거든요. 이 부분은 충격적이지만 모든 변호사들 수십 년 된 변호사들 다 얘기해요. 이것은 너무 증거가 명백하고 너무 패턴이 일반적이에요. 변론 요지서 보내고 그 기억나는 대로 좀 증언해줘 이런 말은 사실은 자기가 위증을 시킬 때 민망하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이에요. 위증교사 시키는 사람이 날 위해서 거짓말 꼭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표현상의 차이지만 결국 받는 사람 입장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김진선 씨 지금 논리대로라면 김진선 씨는 착각을 하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위증을 했다는 게 돼요. 위증한 사람만 처벌되고 그거 시킨 사람은 처벌에서 빠져나간다? 저는 이렇게 사법정의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재판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출연이 있어서 이 재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러 그 방송국에 가거든요. 오늘 차에서나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실망 마십시오. 네,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이 판결이 왜 말이 안 되는 거를 좀 예시를 들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번에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보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구속된 사람을 보석으로 석방할 때도요, 사건 관계자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건 관계자가 접촉하면 그 자체로 보석이 취소되고 구속이 다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몰래 접촉을 사건 관계자와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이 핵심 증인과 몰래 접촉했고 그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변론 요지서나 온갖 것들을 다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것으로 보석으로 석방돼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바로 다시 재수감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정도
상대방 자기의 인신이 다시 구속될 정도의 행위인데 이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구로 본다? 이거는 이 자체로 다른 이 형사법 체계하고도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 취소 사유가 돼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 정도 접촉했으면 바로 수감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행위를 이번 재판부는 허용해 주겠다라고 선포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행위고요. 어떻게 피고인이 증인을 미리 만나서 그것도 실제 3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지만 30분 동안이나 어떻게 집요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김진선 씨는 증언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억지로 증언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김진선 씨가 위증을 한 것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하도 요구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위증했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예전에는 많이 얘기했지만 요새는 그것보다 더 권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무건유죄, 유건무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인 것을 제가 도저히 승복하기가 어렵고 또 보석이 취소될 만한 사유까지 오히려 더 나간 것이죠.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재판했다라고 하면 그 피고인은 중형이 선고되고 가중처벌되고 바로 구속되고 그랬을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만 예외여야 합니까? 이 판결은 다시 반드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